그래프를 잠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도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1990년대 91년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졌죠. 그 전까지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걸 많이 이제 사례를 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일본하고 좀 패턴이 똑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2년, 3년 전까지 같은 질문을 받으면은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은 굉장히 급박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급박하게 떨어졌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도 일본만큼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부동산에 급락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일본처럼 거대한 버블이 형성된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동산이 일반인들의 소득이라든가 하는 것과 괴리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과거의 경험, 심리, 뭐 또 부동산 그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1인 세대, 2인 세대가 많이 나오니까 세대 수는 증가하거든요. 인구가 감소해도. 근데 인구가 감소를 지속하면은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세대 수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경 시내에서 뭐 지방의 가구, 동경 외곽을 가구가 아니라 동경의 그냥 멀쩡한 주택가, 멀쩡한 그런 거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집들을 보게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산책하다가 자기 집에서 멀쩡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집을 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한국도 그런 위험을 내재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 G20 뭐 정도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언제 이 버블이 멈추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의 문제지 저는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까? 그거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이게 천천히 터져야지 한꺼번에 터지면 일본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고. 지금부터 오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명목 GDP는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의 소득은 지금 부동산이 계속해서 안정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명목 GDP보다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낮은 그 성장률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점점 그 괴리가 줄어들고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다가 돈을 이제 그 코로나 원인이겠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산 시장으로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서 부동산이 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건데 일본은 안 올라간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책하다가 빈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고 그럼 일본은 그래서 안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이? 똑같이 돈을 풀었는데도? 그런 점도 하나 있고 역시 과거의 경험인데 일본은 버블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이 설마 망하겠나 했는데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내렸어요. 15년간. 부동산 가격인데 15년간. 15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5년, 6년도 아니고 15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박혔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그 부동산이라든가 사람들이 내 집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하고 안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도 뭐가 어때? 그러니까 제 동료 교수들 중에서도 자기 집 가지면은 세금 그거 걱정해야지. 나중에 그 집 어떻게 처분할까 걱정해야지. 혹시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지지 않나 그거 걱정해야지. 근데 뭐 월세 살면은 그냥 월세만 딱딱 내면 되니까 더 편하다. 이런 집을 안 산다. 이러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집 안 산다, 귀찮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부동산은 안 된다라는 걸 심리가 작용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민간 그 아파트 같은 거 올랐고요, 또 빌딩도 올랐는데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뭐 5년에 걸쳐서 20% 뭐 이런 식이지 갑자기 폭등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